자, 3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B형 3번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 가나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해서 사르리 사르리랐다 청산의 사르리랐다 해서 청산별곡, 나의 경우 성산별곡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성산별곡이다 라고 할 때 이 작품은 강호한정 혹은 강호가도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원래 네 사람이 한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김경원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인물 중에 송강정철, 구경명 등 이렇게 네 사람이 추나추동, 원래 이제 여기 제시가 되어 있죠. 시경정이라는 정자를 만들고 성산에 보면 김성원이라는 인물이 성산에 시경정이라는 정자를 만들었습니다. 정자를 만드니까 거기에 네 사람이 모여서 같이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추나추동 한 수씩 지었다. 그런데 그건 한시였습니다. 그걸 송강정철이 갖고 가서는 추나추동으로 가사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시가 일부 있기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송강정철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나추동 구조를 통해서 내용이 제시가 되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서두 결사 외에 중간 내용이 추나추동으로 4계절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산별곡이라고 할 때 이 성산이라고 할 때 이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앞에서 제가 강호시가에 설명했죠. 성산하면 그 자체가 산입니다. 산. 서하당 시경정 정자 주인 김성원이라는 인물이고, 인생 세간에 좋은 일 하건만 어찌한 강산을 가도록 나이니까, 강과 산을 가도록 나이느겨. 정막산중에 들관이 나시는 곳 강산, 산중 이렇게 해서 강산이 있습니다. 송건을 다시 설고 죽상의 자리와, 송건 소나무 뿌리, 소나무, 죽상 대나무, 죽상의 자리와 적은든 앉아 어떤 거 바라보니 천변에 뜯는 구름, 하늘 구석에 구름 서석 돌을 집을 삼아 나난 듯 드는 양이 주인과 한 가지다. 그러니까 구름이 나왔다 들었다 하는 것이 주인과 똑같다. 창계 흰 물결이, 창계 앞에 흐르는 창계 흰 물결, 창계 흰 물결이 앞에는 물이 흘러가고, 정자 앞에 둘러서니 천손 운금에서 이건 하늘이 펼쳐낸 비단, 물을 보고 이렇게 펼쳐놓은 비단이다. 니라서 버여내어 있는 듯 펼치는 듯 야단스럽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앞에 제시되는 내용이 뭐냐? 앞에는 산, 뒤에는 산, 앞에는 강, 그 다음에 돌, 소나무, 대나무, 거기에서 앞에서 바람, 낚시, 노화, 백구 등과 관련되는 그런 소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호시가의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나의 시적 화자를 같은 계층으로 볼 때 둘 다 귀족 계층, 가의 경우 고려시대이니까 귀족이고 나는 신흥사대부, 다 같이 귀족 계층으로 이렇게 볼 때 사회문화 배경이 가장 잘 드러나는 행을 찾아 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각각 밝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계층으로 본다면 가의 경우 화자를 여러 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의 화자는 어떤 부분으로 본다고 했습니까? 가의 경우 일반 민중으로 볼 수도 있다. 여인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 평범한 인물로 볼 수도 있다. 평범하게 인생의 슬픔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벼슬 잃은 문신. 문신으로 본다 할 때 문신으로 보는 것과 나의 경우 사대부로 보는 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문신으로 볼 때 그러면 그 시대 배경이 잘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연에 있습니다. 1인공 지rin공하여 나절한 지내 왔천도, 이렇게 저렇게 나전 이때 좋은 시절, 무신난이 없던 시절은 잘 지나왔는데 오리도 가리도 없은 밤, 이 밤이 바로 뭐냐? 무신난으로 인한 붕괴, 무신난으로 인해서 문신들이 몰락한 그 현실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도 가리도 없은 밤, 시적 화자를
같은 계층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신으로 봐야 되고, 무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문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신난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별한 여인으로 보면 이 밤은 뭡니까? 낮은 함께 있던 시기, 밤은 이별에서 외로운 시기,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민중으로 보면 전란이 있거나 혹은 몽고의 침이 없어서 평화롭던 시기, 민중으로 보면 전란이나 민중의 원나라 침입으로 인해서 민중이 고난을 겪는 시기, 그런 의미로 밤이 다 상징적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할 때 아래쪽에 보면 여기도 한을 삼기실 때 중약 아래 한을 만들 때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이 일락벼락하였는고 어찌한 시대의 운수가 일어났다가 사그러들었다가 일어났다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가, 시대의 운수가 흥하고 망하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그 점이 드러나는데,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다름도 거지없다. 기산의 늙은 곱을 귀는 의식도 뜬고 박수리 핑계하고 조장이 가장 높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여기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사대부 시가 중에 정고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로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은 부분이, 첫 번째는 요순 시절 우리가 그래서 이걸 태평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요순 임금 자체가 바로 뭐냐, 태평성대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 중에 이제 요임금이 왕을 물려줄 때 지금은 자식들에게 물려주죠. 그런데 이때는 뭐냐 하면 덕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권력을 물려주려고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갖는 것이 소부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당신이 이제 다음번에 왕을 하시오, 덕이 있으니까 왕을 하시오, 이러니까 이 소부라는 사람이 자기 그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정치를 하라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그 뭐냐면 기수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뭘 하는가 하면 귀를 씻었다, 귀를 씻었다, 그런 말을 듣고는 귀를 씻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귀를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유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도 아주 덕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소를 먹이러 여기에 물을 먹이러 갔는데, 이런 정치하라는 말을 듣고 귀를 씻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여기에서 먹이지 않고 위에 올라가서 먹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것. 그래서 귀를 씻다, 이 박소리 핑계하고 허유는 올라가서 먹이다, 여기에 소부와 허유의 이 고사가 있습니다. 요순 시절은 전체적으로 태평성대를 강조하고, 여기서 이때가 태평성대였던 게 뭐냐, 이런 걸 선위라고 합니다. 선위 혹은 선양,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왕좌를 물려줬기 때문에 그 뒤의 시대에는 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태평성대다 하면 이런 점이 가장 강조되고, 그런 예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정치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 한가롭게 살아가는, 즉 강환정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항상 기수의 물가라고 하거나 소부허유라고 할 때 시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공자님과 안회의 고사가 있습니다. 공자가 뭘 묻느냐 하면, 공자님이 이런 좋은 봄날 뭘 하면 좋냐 하니까 여러 신하들이 이 일을 하면 좋습니다, 이 일을 하면 좋습니다, 이 일을 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공자님의 제자 중에 가장 뭡니까,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인 안회가 안년이라고도 합니다. 안회, 이렇게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누항에 거처하면서 누항에 살면서 누추한 거리, 누항은 누추한 거리입니다. 일단사 일표
단사표음이란 말이 이게 나오는데 작은 표주박에 밥을 담고 그 다음에 작은 도시락에 그친 밥을 담고 그 한 표주박에 물을 들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자연이 있는 곳에 가서 자연에 가서 하루 종일 자연을 바라보다. 자연에 가서 종일 바라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누항은 가난, 그 벼슬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곳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박일로의 누항사라는 게 바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항사이고 여기에서 단사표음이라든지 일단사 일표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냐면 단표 누항이라든지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단사표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그 거친 밥과 그 다음에 한 표주박의 물 소박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뭐냐 자연 속에서 계속 자연을 바라보고 싶다. 이것도 뭐냐 하면 앞에 이야기했죠. 사대부들이 왜 강화안정을 추구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자연을 추구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배우려고 하고 도로 인식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공자님과 관련되는 거 누항이라든지 단표누항, 단사표음 이렇게 해서 누추한 거리에서 이렇게 표주박의 물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거친 밥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안빈낙도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부분이 이어지는 게 안빈낙도 가난하게 있으면서도 즐겁게 도를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 앞에 이야기했는데 도연명의 도화원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도화원기가 있어서 이 도화원기는 바로 무릉도원과 관련됩니다. 무릉도원과 관련되어서 이 무릉도원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데 거기에 보면 꽃잎이 떠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부가 그걸 찾아 구석구석으로 따라 올라가 봅니다. 꽃잎을 따라 올라가니까 어느 곳에 가니까 어느 동굴 뒤에 가니까 거기에 아주 사람들이 여러 채가 있고 집이 있고 꽃이 피어 있고 아주 사람들이 재밌게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서로 말을 나누고 잘 왔네 놀러 가시게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과거 진시황 때 난을 피해서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을 피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며칠간 즐겁게 머뭅니다. 인생이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아무 고민 없이 머물다가 이제 집에 가야지 해서 며칠 지나서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를 나와서 굴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벌써 뭐냐 하면 몇십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시간이 자기가 알던 사람들은 다 노인이 되어버렸고 시간은 많이 지나버렸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서는 야 거기가 바로 별세계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그곳을 찾으려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영영 찾지 못했다라는 게 도연명의 도화원기 그게 바로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원이다 라고 할 때 별세계 이상향 그래서 우리 시가를 보다 보면 이런 세 가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청량산 66봉 할 때 그때도 그 어주자라는 게 어부가 이걸 도화꽃을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못 믿을 손 도화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부분들이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 부분을 보면 가나 배경이 잘 드러난 행을 찾아 사회문화 배경을 밝혀라 라고 했고 나의 경우에는 그래서 앞에 보면 박수리 기산의 늙은 고불 귀는 어디시 뜯던 고 귀를 씻은 사람 이 사람은 소부이고 박수리 핑계하고 조장이 가장 높다 이 사람이 허유이고 소부 허유 그러니까 바가지 깨졌다라고 하고 소에게 그물을 먹이려다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더 상류에 가서 먹인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래서 귀를 씻은 이 사람보다 소부보다 허유가 더 이렇게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도 그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귀를 씻은 사람보다 오히려 그게 허유라는 그 사람의 조장이 높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훌륭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심이 낯같아야 인심은 낯같아서 보도록 세력권을
세사는 구름이라 뭐도 멀치고 세상일은 이 부분이 시대가 가장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뭐냐면 송강정철이 이 시기에 귀양 와 있던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송강정철이 여러 번 귀양을 오게 되는데 귀양 와 있던 시기이니까 세상일은 구름이라 뭐도 멀치고 뭐하다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거칠다는 겁니다. 의미가 거칠기도 하구나. 세상일은 그래서 자기가 모함을 받아서 귀양 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나의 세사는 멀치고 해서 선조 때 작자가 성산에 귀양 간 일 그것이 사회문화 배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의 기억과 나의 공간적 배경이 지닌 의미 차이. 앞에서 기억은 청산이다 라고 할 때 이 청산은 뭐냐 하면 앞에 제가 말했던 이상세계입니다. 이 청산은 이런 무릉도원과 같다는 겁니다. 무릉도원 이상세계. 이런 이상세계와 강환정에서 자연은 다릅니다. 여기는 완전히 이상향 별세계 인간 세상에 동떨어진 곳입니다. 인간 세상에 동떨어진 곳, 인간이 잘 닿을 수 없는 곳, 현실에서 유리된 곳. 이것은 뭐냐 하면 인간 세계와 접해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누리는 곳입니다. 누리는 곳. 누리면서 지향하려고 하는 것. 늘 우리가 그 자연 속에 지향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향의 의미이고 여기는 표현을 할 때 주의할 게 이걸 뭐냐. 인간 세계에 누리는 건데 사대부들의 이상적 삶이다. 이상적 삶, 이상적 세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상적 삶이고 이상적 세계라는 것은 이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 이상향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상향하면 낙원의 의미, 무릉도원의 의미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동떨어지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상향.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사대부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지향하는 세계, 바라는 세계이고 이것은 현실에 있는 곳입니다.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곳. 이건 현실에 있는 것이다. 현실에 있으면서도 그걸 가장 바라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 세계라고 하더라도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야 한다 하는 점. 사대부들이 추구하고 싶은 삶, 현실에서 바라고 추구하고 누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삶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향 또는 현실도 피처이고 나의 성산은 사대부들이 지향하는 자연으로 완상하고 강환정의 세계. 그래서 여기에서 누리는 것은 뭔가 심신수양, 자연을 배우는 것, 자연과 접하면서 배우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뒷부분에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에서 세계와 인간에 대해 감상할 때 작성방법에 맞게 서술하라 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문학작품은 제가 예전에 설명했죠. 모든 문학작품은 세계와 자아와 세계의 대립이다. 자아와 세계와 자아보다 자아와 세계의 대립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아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시적 화자이거나 혹은 소설에서 서술자는 외적 자아라고 합니다. 외적 자아이고 그 다음 내적 자아의 경우에는 주인공. 여기 외적 자아이고 주인공. 세계라고 할 때 이것은 주인공을 둘러싼 시적 화자나 주인공을 둘러싼 환경.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정갈래는 끝부분이 뭡니까? 세계의 자아화. 교술갈래는 자아의 세계화. 서사갈래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 희곡갈래도 자아와 세계의 대결. 어느 갈래나 이것과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앞에서 시적 화자나 주인공. 시적 화자나 주인공이 누구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 상황에서 어떤 대응 태도를 보이는가?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랬죠.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누구인가? 혹은 어떤 성격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황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이라고 할 때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지향하는가? 해결을 보이는가? 그리고 이게 나타난 태도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크게 나누면 4가지. 또 이걸 묶어서 제시하면 해결 지향과 태도, 이걸 묶어서 하면 3가지. 이런 부분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는 시적 화자, 소설에는 주인공으로 매년 이 문제는 한두 문제씩 계속 나옵니다. 시 아니면 소설에서 작년에도 나왔고 용어 표현만 다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부분이 나오는 문제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꼭 문제 유형을 잘 봐야 됩니다. 문은 핵심이 표현은 조금씩 다른데 본질은 이 내용을 묻습니다. 세계라고 할 때 이 세계는 뭡니까? 그 작품이 나타나는 사회문화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맥락이건 혹은 똑같은 말로 시대 배경이다. 이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의 원인이 되거나 그 상황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묻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을 경우에는 4문제 정도, 적은 경우에도 해마다 3문제 정도는 이와 관련되는 게 나옵니다. 본질은 똑같은데 우리가 그걸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앞에서 인간과 세계와 인간에 대해 감상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가에서 주인공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3개의 요소가 뭔가? 주인공에게 순환을 가하는 3개의 요소,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 앞의 문제 중에 보면 우리가 3번 문제에서도 제가 물었죠. 3번에서도 내용을 보면 78쪽에 같은 계층으로 볼 때 사회문화 배경이 잘 드러나는 부분, 역시 이런 문제입니다. 사회문화 배경 3개 부분입니다. 3개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이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 앞쪽에도 인물과 관련되는 부분에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인공의 순환을 가하는 3개의 요소, 그래서 이건 사회문화 배경에 해당되는 것. 가의 경우 그 사회문화 배경이 무엇이다, 나의 경우 무엇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라는 작품입니다. 김원일의 작품이고 제가 김원일 작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원일의 경우에 과거에 보면 그 어둠의 혼 부분이 우리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언제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작품 중에 여기에 있는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등학교 문학책에 실려 있으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하면 되겠고, 관련 학습 자료 이렇게 해서 1부, 2부, 3부, 4부 여기 보면 특이하게 1부의 나는 누구로 제시되어 있나? 1부의 나 앞에서 이 부분에서 병식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2부는 병국 첫째 아들, 3부는 아버지, 4부는 전지적 시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버지가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남한에 넘어와서 남한에서 별로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주 수재이고 공부도 잘해서 국립 S대에 갔는데, 그러나 데모를 하다가 학교에 잘려서 지금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환경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동생은 좀 문제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를 잡는데 거기에 어울린다, 새를 잡고 환경을 파괴하는데 어울린다든지 라고 해서 형과 아우가 대립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면 가의 경우 2번은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이 대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고민, 이룰 수 없는 꿈을 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다는 걸 넌 아느냐. 아버지가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여인을 거기에 통천에 평양 북한에 두고 왔으니까. 그래서 기억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세계 요소는 해방 후에서 80년대까지 분단의 지속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남북 분단의 벽이다.
나 부분에서는 보면 이 병국이 2부에 있던 주인공 병국이 환경운동을 한다고 그 기업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경찰서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내용, 나에서 세계에서는 뭔가 기업들의 개발로 인한 환경이 오염되어 철새들이 폐사하는 80년대의 환경 문제, 이런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문화 맥락 세계의 요소 부분이고, 기억력 문제에 대한 인간의 대응 방법 및 그 태도, 기억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라고 할 때 분단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도요새에 대한 사랑으로 해소하려고 한다. 도요새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뭔가 북한으로 마음대로 넘어갔다 왔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려고 한다든지. 그렇지만 이것은 뭐냐? 소극적이다. 도요새에 대한 기대, 소망을 드러내지만 소극적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분단을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지도 못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서 니은에서 나타나는 병국의 입장에서는 뭔가, 병국은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낸다. 또 행동과 실천으로 환경 파괴나 이런 문제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태도이다 라고 해서 앞에서 보면 행동, 어떤 상황이든 어떤 대응 방식을 보이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다 등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뒤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넘어가서 88쪽에 보면 5번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의 특성에 대해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시 조사와 관련 지으면 품사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앞에 나왔던 부분은 조사 중에 목적격 조사라면 이것은 좀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조사라고 할 때 조사의 경우에도 형태의 특징, 형태상, 기능상, 의미상, 우리가 품사 분류를 할 때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해서 조사의 경우 우리가 보면 형태나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를 한다라고 할 때 형태 부분에서 조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조사는 기본적으로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의이다. 그러나 가변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가변어로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경우 변화가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가변어에 해당되는 것. 그다음 형태상 또 조사 부분에서 형태상 변화가 있다라고 할 때 교체에 의해서 우리가 앞의 의문 조건이나 이 부분에 의해서 보면 이가와 교체가 한다, 얼럴, 얻는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형태상 교체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 형태가 있는 그런 조사들이 있다. 이가, 얼럴, 얻는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기능상 무엇을 합니까? 기능으로 보면 자격을 부여합니다. 자격을 부여한다. 앞말에 자격을 부여하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라고 할 때 앞말에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해서 가가 붙으면 주어로 만들어준다, 얼얼이 붙으면 목적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 그 외에 보면 이어주는 기능, 기능으로 이어주다. 그러니까 이어주는 기능은 접속조사. 그 다음 의미를 보충한다 라고 해서 의미 보충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의미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는 각각 앞에서 보면 기능에 따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기능에 따른 의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조사의 경우 세부 의미들이 있어서 보충하는 의미 등등 이렇게 조사 특징을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 가에서 보면 가나다로 제시가 됐고, 국어의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관계어인 조사 역시 형태적, 기능적, 의미적 특성으로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고, 가의 밑줄을 친 1, 2 조사를 통해 조사 형태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라. 1의 경우 철수가
지우개를 샀다. 학생이 연필을 샀다. 라고 해서 철수가와 학생이 지우개를과 연필을 이렇게 해서 조사를 묶어서 보면 주격, 목적격, 주격, 목적이 있는데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형태적 특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앞에서 교체 부분으로 이 형태가 있다 하는 점을 설명할 수 있고, 영수는 학생이다. 영수는 학생이고 학생인 영수. 이렇게 이다, 이고, 인 이런 경우는 형태상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 다른 조사는 불변인데 이것은 가변어로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서술격 조사는 활용을 한다. 형태 변화가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주격조사나 목격조사 등은 앞체언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고 형태가 있다. 이의 경우 서술격 조사의 가변으로 활용을 하고 형태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으면 각각 1점. 나에서 보면 영수가 학교에 갔다. 영수는 학교에 갔다. 가와 는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나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조사의 기능적 특성을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나에서 보면 격조사인 가는 문장에서 주체의 자격을 표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체의 자격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격을 표시하는 기능, 보조사 는의 경우 이 부분의 는이 사용되면 단독이라는 특수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때 의미를 더해준다. 그래서 기능, 자격, 의미, 자격이나 의미를 더해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수는 학교에 갔다. 영수도 학교에 갔다. 여긴 둘 다 보조사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부분에서는 다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조사의 의미적 특징을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조사의 의미적 특징. 그러니까 영수는 학교에 가다. 영수도 학교에 가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도까지 마저 조차 이런 것을 우리가 협수보조사라고 하고, 이건 뭐뭐 또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협수. 그 다음에 여기 얻는, 그 다음에 나마, 뭐뭐라도 등등 이런 예들은 다른 이 얻는 뭐뭐나, 너나, 너나마, 너라도 등등 이렇게 될 때 이 부분은 뭐가 되는가 하면 표별. 너야 괜찮지 하면 야도 있고, 이 부분이 보조사가 훨씬 더 협수 보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별 보조사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종류가 많습니다. 협수는 요 네 가지, 도까지 마저조차. 이 부분은 그 의미 차이가 단순한 것 같은 의미 차이가 큽니다. 그냥 핵심적인 의미는 같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혜가 얼굴은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 얼굴은 예쁘다 하면 이 부분에 얼굴 빼고 다른 것은 뭡니까? 부정적 의미를 지닙니다. 지혜가 얼굴도 예쁘다 하면 얼굴도 예쁜데 다른 것도 예쁘다 해서 긍정적 의미, 거의 반대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조사 하나 차이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 하면 협수와 표별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의미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설명하자면, 나의 경우 조사의 기능적 특징, 다의 경우 조사의 의미적 특징을 설명하라 라고 해서 예에 맞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의 경우에 보조사 너는 단독이라는 의미를 더해준다고 했고, 그 다음 다에서 보조사는 다른 가치와 구분되는, 그 다에서 표별, 도는 다른 가치와 공통되는 협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별 협수가 없이 너는 단독의 의미, 도는 역시 또 하나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면 이것은 0.5점으로. 그래서 이걸 정확한 용어로 보자면 이걸 과거에 표별 보조사, 협수 보조사라고 해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5번으로 조사 특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89쪽에 보면 조사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조사 중에 격조사와 접속조사, 보조사 핵심만 드러내서 우선 조사 특징과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라고 해서 핵심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조사 문제는 현재 보듯이 이건 조사 일반과 관련되는 문제이면서 조사를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이고, 앞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목적격 조사 하나를 바탕으로 그 기능에 대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사 부분,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왔지만 조사와 의미의 차이를 묻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또 문제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앞에서 이 6번 문제 부분은 우리가 앞 시간에 보았던 그 종성 표기 부분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래 자료를 통해 국어사 변전에 대해 이해할 때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라. 밑줄 친 A, B에서 중세국어와 다른 특징을 모두 찾아 제시하라. A에서 보면 홍색이 중세국어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제시가 되었는가? 중세국어라면 이 부분 제시는 홍색이 하면 예비형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 차이가 뭡니까? 이형이 아니고 예비형이다. 여기는 뭡니까? 끊어졌기가 아니고 이어졌기이다. 그래서 중세라면 이렇게 제시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되어서 홍색이에는 중세국어 일반 특징과 달리 여기서는 중세국어 끊어졌기가 사용되었다. 중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끊어졌기. 그 다음에 예디형이 뭐로? 이형으로. 받침표기에는 예디형 대신 이형이 사용되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의 경우에 B에서 보면 갓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글자가 약간 깨졌네요. 미안합니다. 갓한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디귿 받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갓한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같하다 해서 갓한 이렇게 되었고, 이 부분이 표기에서 이렇게 해서 갓한 이렇게 되었죠. 중세국어라면 이렇게 제시가 되었을 것인데 여기서는 갓한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받침에서 보면 디귿이 시옷으로 표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의 경우 원래는 갓한의 형태에서 갓한 이렇게 될 텐데 티읕 부분인데 이것을 뭐냐 하면 티읕을 갓한 부분을 여기 시읒과 히읗으로, 원래는 디귿과 히읗인데 갓안 이렇게 되었을 텐데 이걸 1차적으로 이렇게 되었고 다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런 형태를 디귿과 니은으로, 원래 티읕인데 디귿을 디귿과 히읗으로 나누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제음소화 표기라고 합니다. 갓한 이렇게 될 때 이 부분을 디귿과 니은으로 나누어 표기한다. 이런 것을 제음소화 표기, 제음소화 표기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에 해당되는 것이 버터며, 벗다 뒤에 어며, 원래 버터며인데 이것도 역시 벗허며, 이걸 다시 버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다. 원래 티읕 받침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표기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표기법 5번 항목에, 오른쪽 표기법 5번 항목에 제음소화 표기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음소화 표기와 그 다음에 디귿이 시옷으로 바뀌었다 하는 부분이 중세국어와 다른 특징. CD에서는 현대로 이어질 때 나타날 음운변동, 시의 경우에는 어절하다 부분은 이 부분이 뭡니까? 시어 지읒 뒤에 어가 이로 바뀐다. 전설모음화가 됩니다. 전설모음화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음운변동에서 다시 한번 다룹니다. 시읒 지읒 뒤에 어가 올 때 이것의 영향으로 후설이 전설의 영향,
이가 전설 위치에 있습니다. 이가 전설 위치에 있어서 이 방향으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우리가 어문 변동 문제는 안 나왔는데 나중에 어문 체계표를 통해서 어문 체계표를 자음과 모음을 묶어서 함께 묶어서 이해하면 어문 변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설 위치이고 이것이 후설 위치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걸 앞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읒, 지읒, 치읒 뒤에서 이로 바뀐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설 모음화라고 합니다. 중세 근대 국어에서 나타나다가 현대는 이 표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완성이 된 것. 어절함에서 어질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부분. 젖에서 짓으로 된다든지 이런 부분. 아첨에서 아침이 된다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전설 모음화 조요하다 하는 것에는 뭐로 이어집니까? 조요하다, 조용하다 이렇게 이어져서 이것은 국어마가 나타납니다. 디귿 뒤에 이나 반모음 이가 이어지게 되면 이 부분이 디귿이 지읒으로 티읕이 지읒으로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국어마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아직 어문 변동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 가서 어문 변동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합니다. 그때 우리 책에 보면 어문 변동을 제가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어문 변동을 그 4가지 부분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답에 해당되는 부분만 살펴봅니다. 그 다음 오른편에 있는 게 이 자료에서 보면 위의 자료가 중세국어와 달라진 점, 그래서 어문, 문법, 어휘, 표기법, 그 다음에 위의 자료가 건대국어 자료면 알 수 있는 근거 등등 이렇게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건대국어 자료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료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부분을 바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문제. 다음은 학생들이 진행한 회의 녹취록 일부이다. 이 자료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회의에 드러난 문제점. 그래서 위의 회의 중 회의 진행과 관련된 문제가 드러난 항목을 2가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 위의 회의록 중 발언 내용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회의록 진행 부분에서 진행과 관련지어서 회의록을 진행할 때 형식이나 순서 절차와 관련지을 때 그게 잘못된 것. 그럼 발표한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등등을 제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고 그 회의 부분에서 보면 뒤에 제시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96쪽에 의제를 결정할 때는 의제 공동의 관심사라든지 이런 의제를 제시하고 결정 과정에 동의를 하고 제청을 한다. 이 동의는 의제를 내는 게 동의입니다. 의제를 내는 것이 동의이다. 그 다음에 동의에 대해서 제청한다 라고 하면 의제는 안건과 똑같습니다. 의제로 설정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고 규칙 부분에 공평한 발언 기회를 부여한다. 발언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 반드시 규칙에서 뭐냐 의장의 발언 기회를 얻은 후에 발언해야 하고 표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합니다. 나중에 토론을 하고 난 다음 표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사항 준수는 의무다. 따라야 된다 하는 점. 그 다음에 회의 부분에 일반 설정이 있고 뒤로 넘어가면 회의 절차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회의 절차 부분에 보면 이걸 참고로 해서 약간 필기를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개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보면 개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부분인데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지난번 회의록 승인. 그러니까 2번 부분의 경우 있는 내용 관로를 해놓으면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이어서 안건 설정. 안건은 의제.
자, 안건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건 설정할 때 1차적으로 안건 설정을 한다 하면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의장 이렇게 해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의장이 말씀하세요 하면 어떤 안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안건 설정할 때도 설정된 안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회장단에서 미리 이번에 회의를 한다 하면 안건 첫 번째 안건은 무엇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무엇입니다. 라고 해서 미리 설정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건 설정에서 여기서는 뭐냐면 당일 안건을 더 보충할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는 겁니다. 미리 설정된 안건이 있다. 회의에서 항상 보면 이번 달 안건은 1번, 2번이 있다. 혹시 다른 안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안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안건 설정에 대해서 그날 제시되는 부분이 없으면 미리 안건은 알려주는 겁니다. 안내문을 보낼 때 안건이 무엇입니다. 이번 달 모임 무엇이고 안건이 무엇입니다라고 그 안건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안건 설정한다라고 할 때는 요건 미리 제시된 것이고 만약에 미리 제시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다시 안건 추가할 안건이 있습니까? 안건 설정할 안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이제 뭐냐 하면 손을 들고 안건을 발표한다는 겁니다. 요런 안건 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뭐냐? 안건으로 보자면 요걸 1번, 2번이라고 하면 3번 안건으로 어떤 사람이 제청을 합니다. 아니 동의를 합니다. 안건 무엇에 대해서 다룹시다 라고 해서 이걸 동의하면 동의를 하고 그러면 회장이 제청이 있습니까? 하면 제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하는 사람 플러스 제청하는 사람 한 명 1 플러스 1만 있으면 그 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 그런데 회의에서 만약에 제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건 자동으로 안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의는 뭐라고요? 안건 내는 게 동의입니다. 우리가 동의를 잘못 이해하면 그 용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동의가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의 동의가 있고 여기서 동의라는 것은 앞에서 동의는 뭐냐? 안건 내는 일을 동의라고 한다 라고 해서 용어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안건 내는 것이 동의이다 라고 해서 그 용어에서 보면 96쪽에 있죠. 이게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일 동자 그 주요 용어가 있죠. 두 번째 분에 동의가 있죠. 요걸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안건 내는 것이 동의이고 그 다음에 제청을 한다. 제청을 하게 되면 이 안건은 뭐냐?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수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수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절차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질의응답입니다. 제안 설명.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 다음에 4번 제안 설명. 네 번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합니다. 이건 안건 하나하나 지금 세 번째이니까 첫 번째 안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뭐냐면 총무나 회장단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주로 총무가 합니다. 총무가 제안 설명을 하고 제안 설명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하는가 하면 제안 설명하면 총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질의응답.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거쳐서 그 다음에 질의응답 다음에 토의, 토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할 때는 단순히 아는 내용에 대해서 묻고 답해야 되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토론에 와서 찬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제안의 이유가 뭔지 혹은 궁금한 점이 뭔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토론에 와서 찬반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다. 여기는 질의응답할 때는 제안 설명하고 그 다음 이 의제에 대해서 혹은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토론에 와서 하고 찬반 의견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아래 표결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토론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표결로 갑니다. 그래서 표결로 가는데 물론 이 중에 그 아래 보면 이렇게 했을 때 토론을 하는 중에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의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아래 있는 것처럼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수정안을 해서 수정안을 바꾸어서 수정안을 이 안으로 하겠느냐 이 안으로 하겠느냐 해서 수정안으로 하다 보면 안이 다른 안이 나올 수도 있고 A 안에 하나에 대해서 1번 하나에 대해서 A안, B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제 찬반 의견을 표시하고 안이 예를 들면 하나에 대해서 찬반으로 할 수도 있고 AB 혹은 ABC가 있다라고 할 때 A안이 나왔고 B안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결의 경우에 앞에 나왔는 이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으로 토론 과정에서 먼저 제시했는 의견이 있고 나중에 이제 제시되는 의견이 있으면 항상 먼저 제시되는 부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서 표결을 거칩니다. 그러면 표결을 거쳐서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두 번째는 이제 2번에 해당되는 것을 이 부분으로 하고 또 여기에서 보면 3번에 해당되는 의제 부분을 또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이렇게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폐회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의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제안 설명 이게 다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고 이런 과정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반드시 회의할 때는 발언을 할 때는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발언을 하면서 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의장인 사람은 공평하게 누가 A가 이렇게 손을 들었으면 나하고 반대다라고 해서 안 시키면 안 되고 공평하게 발언 기회를 다 줘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의 경우 이런 진행 중에 항상 토론을 하고 찬반 표결을 할 때는 순서대로 앞에 먼저 설명한 것을 먼저 뒤에 설명한 것을 뒤에 이렇게 해줘야 그 회의 절차가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인데 거기에 간단하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고 자 앞으로 돌아가면 문제 부분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다음 의안인 방과 후 개방교실 확대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의안 안건에서 이제 뭐냐 하면 제안 설명하고 첫 번째 의안 여기 있었죠. 1번에 대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끝났다. 두 번째로 이제 넘어왔는 겁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는 넘어와서 이제 앞에 걸 다루었으니까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 다루겠다라는 의미로 2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에. 그래서 방과 후 개방교실 확대 요청 문제를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안에 대해 설명, 제안 설명, 질의응답, 제안 설명 다음에 질의응답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질의응답은 질문 회원 1 희망자가 많습니까? 이 부분에 했죠. 질문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회원 1 희망자가 많습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손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희망자가 많습니까? 갑자기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회원 1번의 경우 발언권을 얻지 않았다 하는 점. 어디서 학교 측에 허락할까요? 그 회원이 총무 3 이렇게 이어지고 아직 정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 4 발언권을 얻어. 그렇다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군요. 학교 측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도 더 이상 회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 무슨 회의합니까? 근데 우리끼리 의견을 미리 모아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되면 회원 4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좀 회의를 방해하는 발언이고 내용과 관련 지을 때 이건 관계없는 발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는 점.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회원 3 발언권을 얻어서 탄력적 운영을 말씀하셨지만 학교는 하나의 규칙을 세워 따르게 하는데 지난번 두발 자율화라고 해서 이거는 통일성에서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될 수도 있고, 이 안건이 두 개이면 표결이 될 수 있는데, 표결을 할 때는 어떤 순서로 먼저 설명한 부분으로, 먼저 나온 부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개방 교실을 탄력적으로 확대해달라라는 주장과 모든 교실을 개방 교실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주장에 대해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 모든 교실 개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었는데 의장의 표결 진행에서 발언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뒤바뀌어 제시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회의 진행 순서에서는 4번 회원 1의 발언, 21번 의장의 표결 진행 발언, 이런 부분이 문제이다.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회의의 회의록 중에 발언 내용의 문제가 드러난 항목 두 가지, 발언 내용 부분에서 보면 회원 4의 경우에 10번 부분에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 질의응답 과정에 맞지 않는 의견. 그 다음에 회원 3의 경우 토론 과정에 또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 통일성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의록 부분, 회의 녹취록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 회의록을 좀 보면서 좀 몇 번 더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회의록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익혀놓으면, 절차를 조금만 익혀놓으면 이런 걸 몇 번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처음 보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그게 규칙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씩 보시고 이것을 잘 따라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와 유사한 문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다음은 어느 학생의 비판적 독해 과정의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사고를 제시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기억에서 리얼에 나타난 독해를 진단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할 문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비판적 독해로 제시할 때 적용된 비판적 이해의 준거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판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독해 부분에서 우리가 독해 종류 중에 100쪽에 넘어가 보면 큰 틀에서 먼저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감상적, 창조적 독해 부분이 제시가 되었고, 비판적 독해 중에서도 준거에 해당되는 부분, 이 준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핵심적인 내용 부분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 그 다음에 구조적인 부분, 방법적인 부분 등등이 있는데, 비판적 독해라고 할 때 내용의 경우, 글 구성, 글의 표현 등등으로 핵심 내용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어떤 기준으로 접근했는가, 그래서 준거 판단 내용을 설명하라 라고 해서 기억 부분에 있다라고 할 때 기억의 경우 제시된 내용이 출처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인용 과정의 왜곡 기업들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자료의 신뢰성 평가, 그러니까 내용의 출처가 분명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했는가, 최근 교육부에서 세부 내용에서 내용의 출처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인용 과정에 왜곡이 없도록, 그래서 내용의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출처 부분 내용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판단한다 라는 부분. 그 다음 니은의 경우에 내용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지막 문장을 그 앞 문장 앞으로 옮기면 더 적절해집니다. 그래 앞뒤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를 판단하고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디귿의 경우에 제시한 예가 중심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세부 내용이 빠진 것 같다.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좀 더 제시해 주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에 보면 앞에서 그는 도서관에 공부를 하다가 시를 읽었다고 한다. 그 시는 선택했고 선택이 화자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게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의미. 그래서 내용의 충분성, 완결성. 미안합니다. 이 부분에
디귿 부분은 그 부분 답안을 좀 정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에서 보면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관계에 대한 평가,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유기성, 체계성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 관계, 그리고 유기성, 체계성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디귿에 대한 설명은 그 위에 있는 부분,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새로운 길을 선택하면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고, 디귿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용의 유기성, 체계성과 관련되는 부분, 세부적인 부분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중심 내용, 세부 내용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관계 등으로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의 경우 이거를 전개를 살펴보면 머리말과 맺은말이 없이 본문만으로 이어진 걸 같다. 적절한 머리말이랑 맺은말을 제시한다. 구조의 유창성, 구조의 유창성이나 구조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라고 해서 그의 전개 방식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적절한가? 라고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부분은 이렇게 바꾸어서 이 부분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답을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비판적 독해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비판적 독해 부분은 비판적 독해 중에서 비판적 독해가 가장 강조되고 그 다음에 추론적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되는 부분은 나중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또 다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102쪽에 10번 문제가 있습니다. 9번, 10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가의 경우 상사회답곡. 상사회답곡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한 여인이 이미 결혼을 했는데 어떤 남성이, 외간 남성이 그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죽을 것 같다, 당신을 못 봐서 죽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여인이 불경 이부를 알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나 때문에 죽게 하겠느냐 라고 해서 만나러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인륜이 더 중요하고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고 여성의 정절이라든지 아니면 제도라든지 이런 것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뭔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의 태도에서 근대적 태도가 드러난다, 근대적 의식이 드러난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의 경우 옥단춘전, 춘향전과 좀 유사한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핵심적으로 다른 점은 이 부분에서는 우정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라는 인물과 이현룡이라는 인물이 어린 시절 같이 자랐는데 함께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자라고 했지만 김진회가 먼저 벼슬길에 나서고 이현룡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진회를 찾아가지만 김진회가 오히려 이현룡을 모른 채 하다가 찾아온 친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생인 옥단춘이 현룡을 구해주고, 그래서 기생과 옥단춘과 이현룡이 서로 연분을 맺고 나중에 덕분에 과거급제에서 서로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춘향전보다 문제가 있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현룡은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옥단춘을 두 번째 부인으로 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향전과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분 문제, 신분의 상승 문제가 그만큼 절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춘향전에는 신분의 상승 문제가 아주 절실합니다. 신분의 상승 문제가 절실하다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근대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을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세적인 제약을 벗어나서 신분을 상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점을 생각하시고, 나의 경우 옥누몽.
옥루몽은 구운몽과 유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도 차이가 나는 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구운몽은 천상계에서 왔음을 깨닫는 순간 천상계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지상계의 삶을 좀 부정하게 되는데 지상계의 화려한 삶보다 불도에 귀의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는 알고도 3, 40년 더 지상에 머물게 합니다. 지상계의 온갖 복을 누리게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경우 꿈의 기능이 꿈에서 복을 누리게 하는 기능이 크다. 구몽에서는 꿈을 통해 깨닫게 하는 기능이 크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복을 누리게 하는 기능이 더 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뒷부분에 작품 설명 부분에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가나를 바탕으로 갈등에 대해 교수학습한다 할 때 가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 갈등의 양상은 뭡니까?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개인 내적 갈등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의 경우 가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은 뭔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다. 가는 사대부가의 한 여인이 불경이부라는 사회 제도로 갈등을 겪고 이를 통해 본거적 윤리 극복이라는 주제를 드러낸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인과 사회, 나는 몰락한 양반 혹은 민중과 그들을 수탁하라고 억압하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 이를 통한 부패한 관리에 대한 징벌. 그래서 이것은 개인과 사회 갈등으로 볼 수 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뭔가? 공통으로는 개인과 사회가 나타나는데 가의 경우는 개인 내면 갈등이 나타난다. 그 개인 내면 갈등은 뭔가? 불경이부도 해야 하는데 남편에 대한 지조 정절도 지켜야 되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 나를 보고 싶다고 죽어간다고 하니까 내면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개인 내면 갈등,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상사병이 든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그래서 자유로운 연정의 표현이라는 그런 주제를 드러낸다. 나의 경우 개인과 개인 갈등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나에서는 중심적인 갈등이 있는데 친구에게 배신당한 후 과거에 급제한 인물과 친구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던 인물 간의 갈등. 그러니까 여기에는 춘향전에는 없던 부분으로 우리가 춘향전에는 그냥 이몽룡과 변학도가 서로 모르는 인물입니다. 여기에는 친구였다가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그래서 이건 뭐냐? 우정 배신에 대한 징벌과 신의의 승리. 우정을 배신한 사람은 실패하고 신의를 지킨 사람은 승리한다. 라는 주제가 드러납니다. 갈등의 개념, 기능, 갈등의 양상이라고 할 때 갈등의 양상이라는 용어. 갈등의 양상은 뭔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 내면 갈등. 기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을 양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갈등이 하나가 있으면 작품의 주제가 하나이고 갈등이 두 개면 주제도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에 따라서 각각의 갈등에 따라서 주제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에 해당되는 부분 역시 여기서 가볍게 문제를 냈는데 나중에 다시 갈등 양상이나 갈등을 통한 주제 실현 등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옥단춘정과 옥루몽 작품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이 구운몽과 옥루몽의 경우 나타난 환문구조가 구운몽과 차이가 난다 하는 점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10번 문제 위에 나다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맞게 설명하라. 나다 두 가지가 소설이었습니다. 나에서 조선후기 몰락한 양반들의 보상심리를 반영한 요소. 조선 후기가 되면 양반에서 몰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그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힘든 처지에 있었는데 몰락한 이유가 당정에 져서 몰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가난으로 인해서 몰락한 경우도 있고 원래는 양반 계층으로 있었는데 현재는 아주 가난한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에 그걸 회복하는 내용, 거기에 대한 보상심리라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뭐냐 하면 가 작품에 그래서 보면 옥단춘이라는 기생이 이현롱을 택한다는 것. 기생이 그 뭐냐 하면 한미한 양반을 택한다. 그 한미한 양반이 뭐냐? 몰락한 양반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는 그 사람을 두고 한미한 양반을 선택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이 뭐냐? 하나의 보상심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과거에 급제해서 암행의사가 된다 하는 점.
과거에 급제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보상 심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작품에서는 그러한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전개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뭔가? 나다를 바탕으로 했을 때 사건 전개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사건 전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보면 사건 구성 단계가 어떠한가 라는 점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어느 단계인가. 단계는 둘 다 절정이나 결말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또 우연에 의한 사건이 많은가 필연에 의한 사건이 많은가, 또는 사건 전개가 현실적 사건인가 비현실적 사건인가. 현실적 비현실적, 이건 바로 뭐냐, 지상에서 현실적인 사건인가 천상계의 사건인가, 이런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천상계의 사건과 일반적인 현실의 사건, 이렇게 하면 중요한 내용이 되고, 또는 꿈에 의한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현실적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하더라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서 이현룡과 옥단춘의 사랑 및 이현룡의 아명의 사출 또는 천상계 개입이 없이 현실적 사건의 전개, 다에서 강남은이 꿈에 천상으로 올라가 보살과 이야기를 나누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은 천상계가 깨었던 정기적인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 이러한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다음은 김 교사가 채택한 교과서 서기 다루는 일부이다. 고쳐서기 방언과 관련하여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라 라고 했습니다. 고쳐서기, 우리가 고쳐서기 부분에서 보면 제가 고쳐서기에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고쳐서기에 보면 고쳐서기 일반 원리에 의한 고쳐서기, 고쳐서기 일반 원리다 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이 뭐가 있었습니까? 첨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대체, 재구성, 대치 혹은 재구성이라고 해서 114쪽 방법에 따라서 제시되는데, 여기서는 방법, 일반 원리 혹은 방법이다 라고 해서 방법에 따라서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쓰기 단위나 혹은 수준에 따라서 고쳐서기를 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에서 고쳐서기, 텍스트 수준, 그 다음에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나 어휘, 그 다음에 띄어쓰기 등등, 이런 어휘나 띄어쓰기 등등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 교정이다, 전체적인 의미의 교정이고, 이것을 지엽적인 교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 제시된 부분이 뭐냐면, 학습활동 1번은 전체적 교정, 학습활동 2번은 지엽적 교정, 이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서기 원리에 따라서 보고문 초고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고쳐본다. 학습활동 1부분에서 보면 보고문 작성 과정을 고려해서 응집성, 통일성에서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이것도 응집성, 통일성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응집성이 있는가, 통일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전체 부분에서 쓰려고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났는가, 자세히 써야 될 부분이 없는가, 문단은 잘 나누어져 있는가 라고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해당되는 내용이다. 학습활동 2에 오면 다음 점검 부분에서 문장 수준에서 상투적인 표현, 무의미한 표현, 접속어, 지시어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다음 점검표 기준으로 단어 수준, 틀린 글자, 빠뜨린 글자, 띄어쓰기. 학습활동 1과 2의 교정 전략을 각각 밝히고 그 차이에 대해 서술할 것. 교정 전략과 차이. 그래서 앞서 이 부분의 경우 전체적 교정과 지역적 교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교정은 뭔가?
글 전체 수준과 문단 수준의 내용이면서 우리가 보면 앞에서 응집성이나 통일성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단락 간의 관계, 글 전체의 짜임 등에 해당되는 큰 부분이고, 지엽적이다 할 때 말 그대로 특별한 문장, 그 다음에 단어, 접속어, 지시어 등등 이러한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의 학습활동 1, 2 수준별 교정 전략에서 보충해야 할 방법 차원의 고쳐쓰기 전략, 보충해야 할 방법 차원의 고쳐쓰기, 방법 차원 혹은 고쳐쓰기 일반 원리 및 그 하위 활동,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런 활동으로는 했는데 세부 내용에서 첨가한다, 삭제한다, 대체한다, 재구성한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 교정 2는 지엽 교정. 전체 교정은 글 전체나 문단 수준에서 목적, 독자, 작문 과정, 통일성, 응집성, 그 다음에 문단, 문단의 관계, 문단의 구성, 그 다음에 지엽적 교정 전략, 문장이나 단어 수준에서 어법의 적절성, 단어 선택, 띄어쓰기 등등에 해당되는 고쳐쓰기 등이 지엽적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준별 교정 전략에서 보충할 차원의 전략, 여기서는 수준별 교정만 제시되었고, 고쳐쓰기 일반 원리 혹은 고쳐쓰기 방법에 따라서 보면 할 때 방법이나 일반 원리라고 할 때 첨가, 삭제, 대체, 재구성, 대체는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대체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이것만으로 내용을 문제를 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몇 년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수준에 따라서 제시하는 것을, 이 문제를 고쳐쓰기, 글쓰기에는 글 구성과 이 고쳐쓰기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초고를 써서 현재 이 부분의 경우에도 이런 글 자체에서 글 전체 수준, 문단 수준 하나하나로도 문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글을 내고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서야 할 내용을 몇 가지 찾아서 제시하라 라는 식으로 문제도 가능합니다. 또는 특정한 문단을 제시하고 문단 수준에 고쳐 쓸 내용,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에는 고쳐쓰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현하기 자체는 직접 물을 수 없으니까 표현하기로 표현된 게 고쳐쓰기입니다. 표현된 부분이 고쳐쓰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쳐쓰기 부분을 묻는 게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구성하고 계획하고 구성하는 부분 등등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 부분 자체를 적용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세밀하게 좀 더 드러내는 문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쳐쓰기를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문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에 대한 설명 부분은 뒤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교체라든지 재배열, 삭제, 추가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놨으니까 역시 그 부분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했고, 질문 있는 분? 질문. 예. 앞에 분부터. 예. 여러 개라고요. 예. 앞에 분. 10번 문제. 그 A형, B형. B형 10번. 예. 예. 10번 두 번째.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장면의 극대화. 장면의 극대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장면이 극대화되어 있는 겁니다. 둘 다 관심이 있어서. 왜냐하면 나의 경우에도 그 부분 자체가 장면이 극대화된 부분이고, 나의 경우에도 대화로 이렇게 제시되어서 망연히 깨닫고 어떤 사람이 이래 말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장면에서 극대화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술로 제시되어 있거나 간단하게 제시된 게 아니고, 둘 다 흥미가 있거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은 둘 다 장면이 극대화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극대화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답이 안 됩니다. 또 10번 문제. 예, 똑같 B형 10번 문제.
산문 구조. 하나는 환문 구조이다. 하나는 환문 구조가 아니다. 그 부분은 답안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는 뭐냐 하면 천상계 지상계로 했지만 방금 했는 부분 사건 전개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처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걸 환문구조에서 환문구조와 현재는 꿈에 들어간 현실, 꿈, 현실 앞에 줄거리가 없으면 그 답이 안 됩니다. 근데 가도 나도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보면 나의 경우에 다의 경우에는 환문구조를 통해 드러냈다. 나의 경우 환문구조가 아닌 일반구조이다 라고 하면 그 부분도 저와 관점은 다르지만 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B형 7번. 예, 예. B형 7번의 경우 잠깐만요. 제가 넘겼어요. 7번. 예. 예. 뭐죠? 제 생각에는 회원사가 뭐가 누락됐다고요? 음. 그런데 회원사의 경우를 제3의 의견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뭐냐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을 얻어서 그 뭐냐 하면 그 보완하는 의견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자. 그래서 하더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교실 확대를 하되 탄력적으로 하자. 그 개방교실 확대하되 탄력적으로 하자. 뭐 탄력적으로 하자는 말과 같은 의미.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3의 의견이라기보다 탄력적 운영을 강조하는 보완하는 의미로. 예를 들면 찬성 반대 A, B 주장이 있으면 A1, A2가 있으면 이걸 B로 하면 B1, B2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B2의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마지막 예, 또 괜찮습니다. A형, B형. B형 3번. 예. 아니, 질문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예. B형 3번. 제가 찾았어요. 잠깐만. 예, 예. 시운이 일락벼락 하였는가라고 할 때, 그 문제에서 제가 뭐냐면 답을 쓸 때, 그, 사회문화적 배경이 가장 잘 드러난 행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문제에 답을 쓰면서 후보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때 가장이라는 말이 있으면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답안 쓰기에서. 가장이 있으면 이 시운이 일락벼락 해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없는 것은 아닌데 과거로 이 여러 나라 지금까지 이제 역사를 보니까 어떠한 시대의 운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구나. 그런 의미인데 이게 직접 자기 자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그래서 그 부분도 시대의 의미가 안 드러나는 것은 아닌데 직접적이고 가장이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바로 앞에서 답으로 제시된 그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보면 어찌한 시운이 일락벼락하였는가 할 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흥하고 망하고 그랬구나 라는 의미. 그래서 더 핵심이 되는 것은 세사는 구름이라 인심은 요건 자기가 직접 경험입니다. 인심은 변하지 않는데 세상 일은 거칠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32쪽. 예. 예.
기사문 문제. 예. 예. 예,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걸 통일성이 없다라는 부분도 되고, 또 이게 너무 주관성이다. 관계가 없다. 주관성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 문장을 파악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통일성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자기 개인 생각이다. 통일성이 없다.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예, 예. 4대부 시조, 가격 시조가 나왔는데, 형식상 차이는 둘 다 평시조 부분으로 많이 제시가 되는데, 가격 시조 중에서는 사설 시조 부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원래는 4대부들도 사설 시조를 짓는데 형식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 4대부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4대부들도 사설 시조를 많이 지었는데 4대부 사설 시조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중국에 있던 전적이 있지요. 방금 제가 아까 이렇게 뭐 세 가지 설명 이런 내용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내용 시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와가지고 시조로 쭉 길게 설명해 놓은 그런 사설 시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별로 가치를 안 둡니다. 가객들의 시조 중에서도 가객들도 평시조와 사설 시조를 함께 씁니다. 특히 김수장의 시조가 사설 시조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건 시험에 제가 한번 낼 텐데 가객들이 평시조도 쓰고 사설 시조도 썼다. 그러면서 가객들의 사설 시조 중에서 보면 민중들의 삶을 담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형식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가객들이 사설 시조가 조금 더 많다. 우리 책으로 문제로 제시되는 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부분. 예, B형 6번. 예, B형 6번. 예. B형 6번에서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나타난다. D에서 조요. 그 D 부분에서 조요에서 조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조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시된 게 이 부분으로 됐다면 단모음화가 맞지만 현재 제시된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뀌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제시된 부분으로 볼 때와 현재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볼 때는 이자 조요에서 조요로 되는 부분, 그건 현재 앞에서 이제 질문한 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했는 부분은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걸 고려했기 때문에 0.5점 정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데 표기된 위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다. 약간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현대국어로 이어지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표기 자체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게 중심이 돼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하지 않는데 듀어에서 만약에 듀어로 되는 부분에서 디귿으로 되는 부분이 현재는 중심이 되는 것은 디귿에서 지읒으로 바뀐 이후에 이것 이후에 시읒 지읒 이후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 뒤에 단모음화가 일어납니다. 시읒 지읒 뒤에서. 이렇게 제시된 부분으로 하면 정확한데 요 1차적으로 이렇게 이 변화를 거쳐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 다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91쪽. 예.
를, 를, 럴도 표별에 조금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협수에 해당되는 것은 네 가지 바뀌고 대부분의 경우가 다른 보조사들은 그 협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보면 이걸 자료의 표별 부분에 그 아래 보면 얻는 이나 나 만 이야말로 부터 등등 이렇게 다 제시가 되어 있죠. 을랑 늘랑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럴이 그런 의미가 조금 적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되면 조금 그게 협수, 표별 이렇게 나눴을 때는 협수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개선할 부분이나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분 있습니까? 다른 부분 없습니까? 그럼 다음에라도 이렇게 하면서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고 집에 가면 공부할 내용이 많지요. 그 자료 제시는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앞으로 어쨌든 제가 이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분이 최대한 충실하게 해서 알맹이는 이겁니다. 문제 이게 다가 아니고 전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니까 여러분이 다른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정리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하더라도 이걸 좀 소화를 잘 하시고 제가 여기에 또 내겠다라고 했는 문제도 또 더 냅니다. 다른 부분으로 내니까 좀 복습을 해서 아는 부분들은 좀 넘어가더라도 모르는 부분은 복습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답안지 좀 긋어주시고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